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목소리이자 당금의 DJ 팍 아차차, 저는 DJ 킴이겠군요. 시즌5 당금 어워즈 이관왕에 빛나는 참치맨 닉입니다. 이야, 와, 진짜 로봇인 재미없다. 줄. 진짜 별로다. 다시 할까? 아니, 그냥 해줘. 미안. 아 정말 부끄럽군요. 그렇지만 어쩐지 나쁘지 않습니다. 제 소감은 이따가 근원 토크 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미, 디디, 슈스, 자브 그리고 PD님 샤샤와 함께합니다. 이야. 이야, 근데 피디님, 예. 자부님이 아직 자부님이 안 오셨죠? 그쵸. 네. 아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못 올 것 같아서 그럼 이따가 전화 연결이나 그쵸, 심심하면 한번 좋죠. 해볼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패널분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옆에 계신 분부터. 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김투명 인간 디디고요. 이야, 제 근황은 일단 2kg 찐 게 제 근황이고요. 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쪘어요. 요즘 입이 터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봐봐요. 치킨, 초밥, 돈가스를 3번씩 먹었어요. 잘했네. 어제도 초밥과 치킨이랑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수요일에 구미가 얘기할 근황을 제가 약간 훔쳐오긴 했는데 내 근황.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구나. 화요일에 내가 뭘 했지? 구미랑 알스랑 건대에서 접선을 했거든요. 맞아요. 오랜만에 알스 만났죠. 네, 그래가지고 그날도 또 야무지게 먹고 왔다. 그날부터 스페인 음식을 먹고 왔거든요. 네, 뭐 그렇게 저는 먹은 게 일주일 근황입니다. 혹시 그 일주일이 혹시 며칠인가요? 몰라요. 이제 그- 입이 터져가지고 메뉴들을 3번씩 돌려 먹을 정도면 좀 네. 길었을 것 같은데. 하루는 3끼잖아요. 그러면은 아. 총 27개 중에 뭐 이렇게 9개 정도는 뭐 다 중복이 될 수 있죠. 그럼 일주일 만에 네. 2kg 늘었다. 한 2주일 만이니까 1kg씩 이렇게 점점 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보니까 어제 재보니까 2kg가 쪄 있었다. 축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샤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항상 소감이란다 뭐지? 근황을 이야기할 때 똑같거든요. 또 근데 없다 그럴 거지? 없다 그러기엔 좀 그래서 양심이 없어가지고 응. 만들었어요. 뭔데? 오, 예, 얼마 전에 약간 이제 응. 시계를 다시 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호라. 그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능 시계 이러면서 시계를 찰 수밖에 없어서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불편하니까 안 차고 있었는데 응. 이거는 수능 시계를 차봐야겠다. 근데 음. 시계줄이 마음에 안 든다.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시계줄을 바꾸러 강남인가를 갔어요. 멀리도 갔네. 근데 재고가 없대요. 원하는 게. 오. 그래서 영등포에 갔어요. 오호라. 또 재고가 없대요. 오호라. 그래서 영동에 있는 데를 가가지고 기어이 재고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응. 새 시계를 사가지고 오호라. 요즘 차고 다니는 게 제 근황입니다. 그럼 차고 워치를 왔나요? 사야지. 죄송. 차고 왔나요? 보여주세요. 오, 멋있는데? 오늘 손에가 속눈썹이 늘었어. 야 장난이 아닌데. 진짜. 그래서 웃기다. 워치는 좀 그래도 응.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갔다 오면 아니. 쓸모가 없어져요. 1년이나 남았는데 뭘? 언제 가요? 저 2학년 마치고 가요. 형. 마치고 가요? 네네. 한참 남았네.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다음 달. 죄송. 네. 제가 또 혼자 즐겨. 신나가지고. 뭐 계속 저는 군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한 달 전에도 갔다 오고 한 달이 아니죠. 일주일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퇴소하고 지금 첫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 다음 그렇죠. 근황? 그 다음 사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샤님은 시계 뭐 브랜드를 따지면서 사세요? 브랜드를 딱히 따지진 않는데 그냥 그 고등학교 때 차고 다녔던 그거 하나만 그 브랜드 하나만 차고 다녀요. 약간- 롤렉스. 예. 장난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나 사주실래요? 죄송. 급 죄송. 멋진 시계 잘 봤습니다. 구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안녕하세요. 30kg 스커트 30kg 데님 코트 30kg 도합 60kg의 여자 입니다. 이야, 60kg. 제가 1월부터 PT를 하기 시작했는데 맞아. 그 처음에는 맨몸 운동 위주로 하다가 그 많이 들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들면요 잘 못 들고 바들바들 떠나요? 네, 떨어서 선생님이 라스트를 항상 외쳐주십니다. 한 3개만 더 하자고. 오. 그래도 요새는 운동 열심히 하고 오. 또 새끼 다 먹고 오. 단백질 많이 먹고 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야. 뭔가 근육이 붙은 것 같아요. 뭐야? 기계가 여기 여러 명 앉아 있는데요? 죄송. 저 궁금한 게 그러면 PT를 하면은 식단 관리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쌤이 봐주세요. 쌤이 그 원하는 대로 진짜 말 그대로 퍼스널 트레이닝이니까 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고 저는 막 사진을 보내진 않는데 그냥 단백질만 잘 챙겨 먹고 약간 밀가루 이런 거 안 먹고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이런 느낌. 운동의 목적이 뭔가요? 운동 일단 자세 교정이었고요. 야, 맞아. 자세 나도 해야 교정. 인정. 갑자기 다들 허리 피는데 자세 교정이랑 뭐 체중도 감량하면 좋을 것 같고 오호라. 체지방량을 빼고 근육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오호라 멋있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는데요? 그래요? 받아줘라 좀. 실패했습니다. 창과 창이다. 아 진짜. 네, 그래서 피부 좋아진 구미 씨 잘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전 2년 만에 처음 대화해 보는데 저번에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항상 아, 대박. 랜선으로만 거짓말. 그 존재를 알고 있다가 같은 동아리 맞습니까? 거짓말. 안에 카페에서 본 적은 있잖아요. 그때 근데 던킨 도넛 기억을 못해. 그 던킨 도넛 때 다른 테이블로 그러니까, 앉았어. 기억을 오빠랑 원래 나랑 못해. 자브랑 앉고 저기에 온이랑 리우랑 저 슈슈- 선량한 눈빛. 맞아. 그때 그 나랑 자브랑 3시간 떠들고 진짜 오빠 기억 안 15분 나는. 대화했던 그 나한테 편집 배운다고 녹음도 아닌데 기억- 왔던 날 있잖아. 설명한 게 약간 의미가 없는 거. 그런 거 같아. 아니, 아.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 진짜 전혀 기억을 아. 못하는 표정. 구면이군요. 네, 맞아요. 아니 아무렴. 아무렴.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괜찮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실례지만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돌아오는 실수입니다. 이야. 야. 저는 드디어 5년 만에 학점을 다 채워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와.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스터디도 늘려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와. 또 뭐 영어 회화 클래스 끊어서 앞으로 들을 거고 이렇게 그냥 좀 억지로라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취준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슈슈는 부족한 게 뭔가요? 없죠. 그니까. 아니 그래 슈슈 메이요. 메이요. 슈슈 염색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염색하고 처음 봤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 색 빠진 거 약간 붉은 갈색 돼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원래 완전 빨간색이었다가 덮은 거거든요. 그니까. 맞아. 지금 약간 이거 아이섀도우 색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못 알아듣죠, 닉? 다 알아들었어. 아 죄송. 너 머릿속에는 나는 무슨 모습이? 쳐다보지만. 네. 오빠, 닉 근황 얘기해봐요. 저요. 네. 뭐 일단은 슈슈님 좀 리액션 좀 하려고. 네. 2월달에 졸업하세요? 네. 2월달 졸업인데 사실 유예를 하긴 했어요. 유예 신청을 해놔서. 네. 근데 어쨌든 학점은 다 채웠다. 와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월달 졸업이에요. 아예 졸업 확정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근데 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구나. 가니까. 하하. 멋있다. 어쩐지 씁쓸해 보이는. 그러니까. 씁쓸보. 기분 좋아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월급도 어. 받고. 이야 좋죠, 멋있다. 좋죠. 저 근황은 어떻게 되냐면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잘했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았던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잘했네요. 잘했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김에 블로그에 뻘글 좀 써주지. 근데 그거는 아무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 아무거나 좀 해주지.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 맞아 개인 블로그에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읽는 사람만 읽고 안 읽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네.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읽는 사람이 소수여도 그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오늘부터 아니지. 더 많이 읽어달라는 거지. 그런 거구나 말을 구독과 돌려서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유 참 대신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뭔가 다시 생산적인 걸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하면 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십시오. 수상 소감 해야죠. 수상 소감? 그걸 근황으로 할 거를 추천
지금 뭐 할 거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다음 맞아요. 할까? 죄송해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알아서 찾아보고. 수상 소감. 이관왕 했잖아요. 이관왕. 그쵸. 뭘 했는지는 알아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들었어. 아, 믿음이 정도는- 하나도 없는데. 그 정도는 들어요. 그 주말에 핸드폰 받아서 어. 그 들어봤습니다. 오, 뭐 받았어요? DJ 맞아, 상 맞아. 그리고 목소리 상 어, 그 두 개. 오. 그 두 개 받았는데 네, 그 목소리는 저번에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사실 나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다 가는데 네. DJ 진행 잘한다고 해주시고 하니까 이거 전 사실 아무것도 안 뽑힐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 척하네요. 아유 이게 음. 익숙치 않아가지고 표현이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널 근황 듣는데 너무 오래 지났어요. 네. 맞아. 우리 맞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근황이 음. 끝났으니까 댓글을 읽어야 되는데 네, 그 고디바 녹음 들어가기 전에 항상 댓글을 읽었잖아요. 그쵸. 디디님 댓글 읽어주시죠. 네, 아 대본을 그대로 안 살려주시네요. 디디님 뒤에 다시 해주세요. 디디님 그게 응? 뭘까요? 아 진짜 속상하네요. 진짜 대본은 처음 쓰신 분 앞에 계시는데. 디디님 그게 뭘까요? 합격. 합격.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몇 주간 댓글 읽기를 항상 하다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팟빵에 한 몇 주 전부터 항상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소효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댓글을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달린 댓글은요. 시즌5 21화 고디바 편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아부님과 샤샤님의 노래 텐션이 너무 다르네요. 디디님 특유의 리액션도 재밌습니다. 당근분들의 캐릭터를 점점 알게 돼서 듣는 재미가 더 생겨요.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소연님이 댓글 되게 자주 남겨주시는데 팟빵에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매 에피소드 때마다 하나씩 남겨주시는데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쉽지 매주 않은데. 다 챙겨 들으시고. 전화데이트까지도 지금 다 챙겨 듣고 그러니까요.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시다. 이렇게 잘 맞는 청취자 만나서 저희 진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쵸. 소연님을 비롯해서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드디어 시즌 5.5 2화 고디바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드는군요. 아니 저는 점오라고 해서 당금대학교처럼 아예 다른 포맷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정규랑 별 차이가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슈슈님?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점호가 아닌 만큼 오늘 고디바 못다한 이야기에서는 정규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연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존 고디바의 특별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고디바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D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 여기는 고디바. 오늘 고디바 못다한 이야기는 시즌 5.5 편성인 만큼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샤샤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주 고디바 방송에서는 mem디바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야. 코너 이름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디바의 새끼 코너인 짧은 코너를 짧은 코너죠. 짧은 코너죠, 그쵸? 짧은 코너죠. 네, 새끼 코너인 짧은 고민 다들 그쵸.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이라는 거. 그쵸, 맞죠, 그쵸. 맞죠. mem디바는 멤버들 DM 바람이라고 해서 짧은 고민의 멤버들 버전입니다. 이열. 이번에 또 구미님이 발로 뛰어가지고 멤버들의 찐 사연을 직접 수배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연 수배 아니라 너무 뛰어다닌 나머지 신발 밑창이 다 달았다고 하네요. 하하. 아 진짜. 아 재밌겠다. 멤버들 그러니까. 사연. 떨린당. 재밌겠다. 아니 오늘 협조가 안 되네요. 협조가. 협조가 안 됩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근 멤버들의 찐 사연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의 한마디가 조금이나마 당근 멤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어떤 사연이 왔는지 구미님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닉네임 허당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꼼꼼해지고 싶어요. 오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제 고민은요 요즘 제가 너무 덜렁거린다는 겁니다.
멍 때리다가 몇 정거장 지나쳐서 내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넘어지는 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제 계좌로 돈을 옮긴다는 걸 타코야키 사장님한테 보냈다니까요. 12만 775원이 나요. 그럼 타코야키가 보통 6개에 3,000원 정도니까 한 알이면 500원. 하마터면 241개를 살 뻔한 거네요. 정말 저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야물딱져질 수 있을까요? 방금 여러분들 꼼꼼해지는 법 알려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전 누굴까요? 헤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야. 아 이건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타코야키 많이 사 먹을 뻔했네. 뭔가 타코야키 240개가 웬 말이냐고요. 여기 꼼꼼한 분들 많잖아요. 샤샤도 꼼꼼하고 슈슈 슈- 언니도 또 꼼꼼하죠. 꼼꼼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꼼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닉도 닉은 잘 모르고요. 왜 날 볼 때 그렇게 미심쩍게 쳐다보니? 아, 디디는 몇 정거장 지나쳐서 내린 적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많죠. 네, 맨날. 그렇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미도 꼼꼼한가? 저는 꼼꼼하진 않죠. 아 진짜. 저 꼼꼼해요. 그렇군요. 예. 나름. 그렇군요. 네. 아하. 디디야, 새로운 걸 이거- 알아갑니다. 이거 너니 혹시? 나 같아? 너 같은데? 왜? 계속 웃고 어. 그 마지막에 어. 저는 누굴까요? 헤헤. 이거 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럴까 나을까 봐요. 과연 내가 12만 775원이나 타코야키 상장님한테 돈을 보냈을까? 그 지하철에서 지갑도 잃어버리시는 분 아닙니까? 오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지금 다 그쵸. 까발려지고 있어. 그쵸 그쵸. 슈슈는 지갑도 누굴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게 꽁? 어? 아 이게 뭔가 말투가 읽는데 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꽁일 오 하긴 꽁이 워낙 꼼꼼한데 이런 실수하면 근데 구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아닌가 보네. 사샤는 누굴 것 음. 같아요? 저요? 네. 근데 저는 알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네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당근에 몇 없어요. 누구지? 누구지, 점점 누구지? 점점 기대가 되죠. 그렇죠. 이거 어떡할까? 얘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아 그래도 해줘야죠. 누구야? 그럼 정답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샤샤가. 이거 자브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 진짜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거든요. 그 잘못 이체한 거를. 저 진짜 배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유, 아 목격자가 있었구나. 배가 찢어지든 말든 지금 생각이 없는 거지. 아유 배가 찢어졌어요. 아유, 재밌네. 그러면- 내가 아니야. 네, 이분을 위해서, 응. 자부 씨를 위해서 사부 씨를. 따스한 조언 한마디. 나 뭐가 근데 있을까요? 저도 맨날 집에 어디 받고 다니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는 사실 조언할 자격이 없어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안 돼. 잡으는 그러면은 빨리 우리 그러면 샤샤랑 닉이랑 슈슈가 꼼꼼한 사람들이 한 마디씩 그쵸, 그쵸. 탁탁탁 꼼꼼한 던져주고 사람들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케이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응. 포기하면 편해요. 이거를 그냥 살아라. 그렇죠. 그냥 계속 대충 살아라. 넘어지고 그런 게 그냥 무릎 자신의 깨지고. 성격의 문제입니다. 성격을 바꾸려 하면 안 돼요. 계속 슈슈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제 경험도 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저도 원래 엄청 덜렁거려서 진짜 우산을 어디 카페 가면 매일 두고 와서 우산 또 사고 이런 스타일이고 맞아. 또 폰도 맨날 떨어뜨리고 해서 바꾸고 그래서 아, 지금 또 떨어뜨려서 어제 바꿨거든요 핸드폰도. 그래서 그래서 원래 덜렁거리는 어. 스타일인데 저도 이제 덜렁거림으로써 저한테 오는 그런 피해가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그냥 노력하고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각성. 싶은 말은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꼼꼼히 메모를 하고 좀 더 약간 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노력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아. 살짝 긴장 상태로 네, 긴장을 하고 메모들 더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고 약간 정신 차려. 자부 정신 차리라는 눈에 힘을 주고. 네, 이렇게 네. 그럼 닉은?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냥 그런 모습도 사랑해 주세요. 오. 그냥 그 샤샤랑 원래 좀 비슷한 의견이라서 응. 너무 똑같이 말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려고. 덜렁이는 자신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모습도 좋아지면 알아서 챙기지 않을까요? 이야. 내가 안 되지 이러면서. 사랑꾼인가 죄송. 넘어가죠. 네 이렇게 당근 멤버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타코야끼 에피소드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꼭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으로 재탄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디바 못다한 이야기 사연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히. 슈슈님 어떤 사연인가요? 네, 고디바 구글 폼으로 들어온 사연입니다. 닉네임 익명이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제목은 막연한 진로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을 즐겨 듣는 새내기에서 이제 정듣내기가 된 익명이입니다. 당금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고민이 있어서 구글 폼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대학교에 입학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내기가 무슨 벌써 시험을 준비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전 N수생 새내기입니다. 여러 번 대입에 실패했고 결국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합격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사실 속으로는 이러다가 또 망하겠지 뭐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늘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받던 입장이라 대학 입시를 실패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재도전하게 된 상황이 부끄러워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입학 이후 만난 친척분들도 제 속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카는 입학됐는데 아주 좋겠어. 새내기 된 거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이 이제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놀 일만 남았네. 좋을 때다. 네. 제가 뭐라고 사는지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다들 축하하시려는 말인 걸 알면서도 제 대학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니 들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성격은 아니지만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공부해야 하니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혼자 우울함에 파묻혀 있는 기분이라 답답해요. 익명아 요즘 뭐하고 지내? 소식이 들리지도 않길래 카톡 보내본당. 뭐 그냥 늘 똑같이 밥 먹고 자고 그냥 저냥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준비하는 걸 친구들은 모르니까 카톡이 와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고요. 편안하게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없어요. 기댈 사람도 말할 사람도 없으니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견디면 더 나은 미래가 나올 거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뭐가 좋은 미래인지, 지금 이런다고 해서 이후에 진짜 괜찮아질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는 지나칠 정도로 낙천적인 편인데 가끔 찾아오는 우울함 때문에 힘드네요. 유튜브를 통해 당신들의 금건강을 보기 시작했는데 고디바 구글폼 소개 멘트처럼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좀 나아질까 싶기도 하고 또 패널분들은 뭔가 진로를 위해 나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같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무엇 하나 보장할 수 없는 진로의 막연함과 우울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해서 오래 고민하다가 사연 보내봐요. 막연한 진로에 대한 불안함이 고민이신 익명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라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저 죄송해요.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듣는데 기침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 먼저 하고 저는 사연을 어떻게 들으면서 사실 N수를 한 다음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시험에 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타인에게 지금 기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아마 성격이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시는데 혼자 묵히는 스타일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가끔 찾아오는 우울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샤샤님은 또 심리학과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심리학과를 떠나서 일단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제가 여기서 약간 공감이 됐던 거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저는 약간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라앉는 느낌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요즘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조금 공감이 되었다는 느낌? 같은 맥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뭐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비슷한 기분은 정말 한 번쯤은 느껴볼 법해요. 맞아요. 슈슈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 사연 듣고 저도 한 2년 전이 떠올랐는데 어. 제가 그때 한 3, 4학년 이쯤 때였는데 그때 엄청 많이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친구들은 슬슬 뭐 인턴 하나씩 하기 시작을 했고 다들 뭔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게 보이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인턴도 하기 전이었고 이제 그 문제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한국 사회가 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뭔가 맞아. 조급하고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남과 비교하고 막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엮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2년 전에 그랬어서 너무 공감이 되고 조금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걸 자기도 동참해서 따라하거나 하면 불안감이 줄어드나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저는 그러니까 같은 활동을요? 네, 뭐 친구가 인턴을 해요. 아, 나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해결이 될까요? 그 슈슈님 의견이 궁금해서. 이제 각자 방향이 다르잖아요. 하고 싶은 진로가. 근데 뭐 만약에 다수가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뭐 네네. 대외 활동이나 인턴이나 뭐 봉사 활동, 뭐 언어 배우기 등등 있으니까. 근데 뭐 약간 무작정으로 따라하기보다는 내 가치관에 맞는 선에서 뭐 저 친구가 하는 게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 판단 아주 중요합니다. 그 구미님 되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표정이 제일 열심히 듣는 표정이라서. 저도 공감이 진짜 됐었는데 일단 저도 전공이랑 잘 맞는 편이 아니라 이분 마음이 어떨지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샤샤가 한 말이랑 니기 한 말이랑 이렇게 슈슈 언니가 한 말이랑 해가지고 짬뽕에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휴학을 했었잖아요. 휴학을 하고 저는 매번 약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걸 수도 있는데 좀 강박적으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재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밌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이제 공허해지니까 거기서 오는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약간 저도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하는지가 중요한 사람인데 약간 닉님 말씀대로 남들이 다 한다 해서 제가 그걸 한다고 그냥 하는 것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의 경험이죠. 이따 말할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저한테는 유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힘든 게 당연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네요. 힘들 것 같아요. 역시 열심히 듣더니 뭔가 깊이가 있네요. 저도 뭔가 또 코멘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구미님이랑 의견이 똑같아가지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현재 사연자분께서는 대학 입시 실패 후에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실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실패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익명희님이 말하고자 하는 실패라는 단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들어와서 실패라고 했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입학한 게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최상위권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실망이 크신 게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친구 부모님 모두가 다 더 다른 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만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었고 또 제 친구들도 다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제가 좀 작아 보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새내기가 되면 그 누구보다 생각 없이 놀 때고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점점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갉아먹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 그걸 깨닫고 안 되겠다. 내 자존감을 끌어올려야겠다 해서 2학기 때부터 제 자존감 끌어올리기 프로젝트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 3단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학교 잠바가 과잠이라고 하죠.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애교심을 가지고 어떤 한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면서 동시에 했던 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안주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힘들어하는 거는 뭔가 타인과 비교를 하거나 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일단 인지를 해야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난 지금 이 학교에 있고 대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세 번째 나의 가치를 여기서 더 올리자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더 당당해지고 뭐 네이밍에 연연하지 않고 내 할 일만 잘하고 내 갈 길만 가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1학년 끝나갈 때쯤 보니까 제가 되게 밝고 당당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대회 활동에서 제가 남들과 또 정말 뒤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결과로도 눈에 보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인 거죠. 다시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갉아먹은 적도 있었고 저 스스로를 끌어올린 적도 있었잖아요. 전 이 경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비교를 멈출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비교를 멈춰요. 멈추지는 못해도 일단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더 발전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실패는 있겠지만 거기서 나를 갉아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디디가 얘기해준 경험을 쭉 들어보니까 실패를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는 가장 훌륭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땐 그랬는데 굉장히 자기 객관화를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실현하신 건가요? 뭔가 불평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내가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기. 그쵸. 그때부터 좀 많이 더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디디님 깊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샤샤님은 뭐 코멘트 할 거 있나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실패를 해볼 만한 시도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고등학교 때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경험이 가장 많은 나이니까 아직 성적이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아침에 밥 먹고 30분 자고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공부하고 점심 때 저녁 때도 다 그래서 밤 거의 3-4시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이때도 제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그러니까 약간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건 맞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게 나한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약간 좀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걸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지금의 나한테 뭔가 의미 있을 만한 거 아니면 지금의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거를 해보자 이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뭐 대입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과정이 약간 나름의 실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나날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저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에요. 연애 실패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걸 시도를 얘기해 안 주십시오. 했다고. 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잘생겼잖아요. 내가 실패할 리가 당황했다. 수수 있겠습니까? 당황했다. 배가 찢어졌어요. 드디어. 드디어 배가 찢어졌군. 이야. 잘생겼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다. 왜 이렇게 멋쩍게 웃어요? 구미님 실패 경험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저도 막 저는 그만큼 큰 실패를 안 하기도 했고 그 짜잘한 실패에는 타격을 받지만 잘 안 받으려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야 됐는데 일단 전공 잘못 골랐고요. 근데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뭘 배우고 싶은지 당연히 안 알려주고 대학에 와서 뭘 배우는지 몰랐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공 잘못 고른 게 실패인 것 같고 그러고 작년 8월에 인턴에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고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 괜찮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떨어지고 아마 계속 논 거 보면 안 괜찮았던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근데 떨어지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얼레벌레 열심히였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좀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준비를. 그래서 떨어졌을 때 좀 더 속상한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그걸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맞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고 나서도 많은 저에 대해서 오히려 알 수 있었던 시간? 속상했지만 그리고 한능검은 허당님처럼 그 제가 그 신분증을 안 챙겨가지고 어머. 시험을 응시도 못했다. 그래서 내 어머, 친구들이 어머. 듣고 있다면 얘가 왜 말을 안 했는지 그동안 그래서 한능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 학기에 얼마나 얼레벌레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실패에 관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네, 타격을 잘 안 받나 봅니다. 낙관적이십니다. 네. 네, 슈슈님 실패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실패를 아주 자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패가 꼭 이제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실패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내고 신청했는데 자격증 시험을 못 보러 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슬펐던 거는 저희 학교 교수님 연구를 도와드리는 그냥 알바 개념으로 그냥 단기로 신청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빡센 그 업무 강도가 있었는데 제가 스케줄 관리를 못해서 좀 시간을 잘 못 지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막 그때 진짜 막 너무 속상하고 교수님께도 그치, 너무 죄송스럽고 막 되게 자책도 이상한 학생이 된 것 같아서 그때 막 울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것도 뭐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도 실패를 많이 해서 굉장히 슬퍼 있었는데 그 실패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하트 시그널의 천인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튜브에서 천인우 씨가 이제 뭐 자기 개발 관련해서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그분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실패를 많이 했다는 뜻이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해봤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도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는구나라고 좀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좋았던 그 얘기가 fail fast라고 빠르게 실패해라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빨리 실패를 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발전을 시켜라. 혹은 뭐 회사 업무에 있어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빨리 미완성본을 구성원에게 공유를 해서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나아가라.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빨리빨리 실패할 거면 실패도 빨리 해서 빨리 깨닫고 빨리 나아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페일 페스트가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멋있는 것 네, 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라. 이게 너무 좋았어서 이 얘기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진짜. 그 슈슈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패할 거면 빨리 해보고 실패해라 이거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 마음속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것보다 확 그러니까 저질러 버리고 해버리고 피드백 받고 고치고 맞아요. 굉장히 좋은 말 열심히 사셨네요. 그간 이 영상 최근에 본 거예요. 허허허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패널분들 다 각자의 경험 얘기해봤는데 다들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네요. 그쵸. 그 사실 현재를 희생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꿔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패널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진로 문제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딱 이 진로에 관한 고민을 작년 상반기에 했거든요. 그 고깔콘 그 맵달 맛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현실 앞에서 그거를 좀 포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진로를 딱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진로 문제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깥으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내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고 하면 사실 일시적인 우울감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살자는 원동력도 얻고 또 위로도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말이 좀 쉽지 행동하기는 좀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문제도 남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내 문제는. 그래서 나 혼자 해결을 하는 건데 저는 제 성격이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게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못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못 두는 게 내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다른 일도 못 해서 어떻게든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를 했냐면 아까도 패널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건데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의 그 성공한 삶의 기준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 힘들어도 그럼 할 수밖에 없잖아. 약간 이런 스스로에 대한 채찍이잖아요. 그래서 당근으로는 뭘 줬냐면 이게 절대 우리의 고민의 무게가 가볍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일로 되게 힘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분명 내가 엄청나게 우러러보는 사람도 말 못할 고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민은 하나씩 다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잘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타인이랑 비교하고 견제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나 잘하자,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집중하는. 그거 되게 좀 높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 진리인 것 같아요. 뭔가 타인과 비교해서 그것도 일종의 원동력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에게 뭔가 털어놓는다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구미님 얘기해 주세요. 저도 불안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근데 저는 이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안을 다루는 법은 일단 파고 들어봐요. 왜 불안한지 생각해요. 근데 2학년 때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뭔가 할 수 있을지 말지 내가 능력치가 부족한지 이걸 확인이 안 돼서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해봤어요. 근데 재밌었고 그러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약간 저 사람도 준비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도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 파고들어 보는 거를 선택을 했었고 그러고 4학년 때 힘들었던 건 이제 시도를 다 해봤잖아요. 시도를 해보고 나니까 약간 다시 그거에 빠진 거예요. 난 또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거를 하려고 했었지? 약간 이게 또 다시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시도를 이미 해봤으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저를. 저는 원래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걸 내 기질로 생각하고 그냥 다시 파고들고 받아들이고의 그거를 그냥 순환을 계속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왜 불안한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냥 불안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시도를 해서 그걸 극복한 거잖아요. 그럼 해결을 해보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류다. 그냥 저처럼 기질 자체가 불안함을 잘 느끼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익명이님이.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기질이란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연에 보면 평소에 낙천적인데 가끔 오는 우울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사연자분은 그게 기질인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이다가 조금이라도 우울한 게 있으면 그게 살짝씩 증가하는 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자기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슈님은 뭔가 남기실 말씀 있나요? 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같은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저의 경험을 비춰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같이 수업을 듣던 언니 2명이 있었는데 둘은 이제 벌써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접하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3명이서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 두 언니는 합격을 했네? 그럼 나만 남았네? 이 생각이 처음에 들어서 갑자기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야 마음을 다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셋 중에서 언니 2명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은 나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좋다. 그래서 이 언니들의 기운을 받아가자 이렇게 괜히 혼자 이렇게 다시 건강한 생각을 생각이다.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게 진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게 아직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계획을 더 빡세게 세운다인데요. 그래서 괜히 더 그냥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 높은 스터디를 하나 더 가입해서 뭐 더 열심히 하고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오, 되게 좋다. 굉장히 건설적입니다. 깔끔하고 그니까 건강하고 너무 건강하다. 마인드가 멋지고 세밭인 줄 알았어요. 슈파시. 진짜 멋있다. 세바지 잘 들었습니다. 샤샤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음. 이거 저번에 또 누구한테 고민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불안한 거는 어디에 그냥 민감한 거예요. 그냥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고 내가 뭐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니까 사실 이런 불안에 되게 막 휩싸여가지고 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 사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주위에 신경을 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 만한 기회가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 아주 상당히 교과서적인 좋네요. 대답이었습니다. 훌륭한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조금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쵸. 그 고민을 다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번 사연을 달달하다기보다는 좀 쌉싸름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 고디바 못다한 이야기는 다크맛의 형식을 따라 익명이님께 힘이 되는 위로의 말을 드리려 합니다. 노래 가사나 시, 구절, 본인의 경험, 명언 등 자유롭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디디님. 네, 저는 사연을 읽고 익명이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공감이 됐는데, 전 동시에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나 본인의 꿈 앞에서 슬퍼할 수도 있고 좌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이 짧은 사연을만 보고 어떻게 알겠냐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익명희님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삶의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인 명예나 절대적인 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연자분이 충분히 남들이 보기에도 멋지고 스스로에게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이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그 사연자분의 낙천적인 것과 자존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밝은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국 가수 미카의 Live Your Life라는 그 노래예요. 노래 자체도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가사만 읽어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You've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where you go. It's like you've got the secrets everybody else wants to know. Everybody wanna live your life because they always gonna turn out right. 라는 가사인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너의 손안에 있어. 근데 그거를 너만 몰라. 네가 어딜 가든 모든 사람들이 널 향해 미소 지어줄 거야. 네가 궁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해.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해.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익명희님께 하고 싶었던 말은 아까 슈슈님이 하셨던 말이랑 비슷한데, 저는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을 실패라는 단어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분명 그 경험들은 이 사연자분을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거는 정말 그 사연자분의 정말 큰 강점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고 더 자신감을 얻으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일에 도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명언인데? 네 손 안에 있다 다. 그 말이 너무 멋있다.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야,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실패라고 하지 말고 도전이라고 해라. 네. 너무 훌륭합니다. 좋다. 그새 흡수를 또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스펀지 마냥. 이 기운 받아서 슈슈님도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저는 영화 배우 짐 캐리의 명언을 가져왔는데요. 오, 좋다. 읽어볼게요.
반드시 이루어야지. 잘 된다 하면 정말로 잘 된다. 당신에게 일어날 다음 일은 분명 당신이 원했을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믿고 있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을 하는 대로 진짜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나는 잘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너무 잘 풀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익명희 님이 지금은 많이 좀 불안해 보이시고 이제 두려워 보이시는데 그런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상태로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짐 캐리 좋아해요.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네, 좋습니다. 구미님은요? 계속 했던 말인데 일단 왜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저는 왜 이걸 생각하는 이유가 행동의 이유를 알면 사람이 안 불안해지잖아요. 자기가 진짜 선택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 준비를 하는 이유가 막연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사실 뭔가 다시 뭘 원하는지 고민해 볼 때고 그냥 만약에 시험 결과가 준비가 안 돼서 시험 못 볼까 봐 고민인 거면 슈슈 언니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약간 시험 준비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약간 난 어떨 때 행복한지 난 뭘 좋아하는지 약간 진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까지. 그래서 시험이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이 시험을 준비해서 뭘 얻고 싶은지 그냥 이걸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게 뭐고 그리고 이걸 준비하려면 시험이 진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것 아예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러브크래프트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나만 불안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원래 불안을 느끼면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을 느끼는 게 약간 발전의 시기라는 좀 신호가 아닐까 해서 이 한마디 위로를 가져왔어요. 다들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샤샤님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하나 남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람 수만큼의 진리가 있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누군가의 진리가 그러니까 남의 진리가 나의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연자님의 진리는 사연자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진리라는 게 결국엔 뭔가 가장 근본적인 원리 혹은 그렇기에 좀 내가 추구할 만한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추구할 만한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연자님만의 진리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버텨내기만 한다면 남들이 못 보는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되게 좋은 말이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쵸. 해야죠. 저도 짧게라도 얘기를 하면 그 사연자분이 N수를 하셨다길래 저도 재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돼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저는 주변에 기대는 없고 제가 의지가 있어서 한 거였는데 뭔가 주변의 기대, 눈치,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주변의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연자분이 그런 어떤 압박이나 너무 긍정적인 눈치들을 견디면서 재수나 삼수를 했다는 거 너무 힘들게 잘 버텨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이 먹고 신입생이 됐으니까 야 이거 남들은 20살일 때 대학생활 잘하는데 난 나이 먹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먹고 뭔가 다른 걸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자꾸 다른 뭔가 생산적인 걸 하시려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게 시험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자신한테 정말 쓸모가 있다 혹은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느끼기만 해도 그게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라는 어떤 위로가 될 테니까 시험을 정말 하고 싶으신 거라면 열심히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찾아온 상황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방안으로 이걸 나름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오면서 주역이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그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와 소인의 다른 점이 뭐냐면
자신에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소희는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고 군자는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군자는 역경이 찾아왔을 때 자기 인생이 막힌다고 느낀대요. 지금 사연자분이 군자셔서 자기한테 뭔가 불행이 왔는데 그걸 막혔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의 기대를 받을 만큼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스스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스스로 뭐 군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연자분은 이미 군자시고 역경을 극복하시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군자의 마음을 갖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든 화이팅입니다. 오, 좋네요. 되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군자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벌써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이 와가지고 다들 좀 녹음 소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게 사실 저희가 받은 지 조금 된 사연이에요. 그동안 못 다뤄드렸던 사연이라서 지금이면 또 어떤 상태가 되셨을지 사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 간만에 또 이렇게 진지하게 패널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전 이렇게 속에 있는 생각 나눌 때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이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봤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 들으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임명희님도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샤샤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오늘 녹음을 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모니터링만 하겠다고 왔는데 맞아.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을 잘못하진 않았는지 오호라 아니? 약간 좀 제 말을 듣고 거슬리는 게 있었다면 그냥 얘는 이런 애구나 하고 그냥 넘겨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좀 저희가 말한 것 중에서 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네, 저도 오늘 저희가 다뤘던 고민이 우리 또래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라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저도 더 진심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다 본인의 경험을 다 이제 가져와서 찐 조언을 해줘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고민님은요? 저도 작년에 제가 한 고민을 보면서 귀엽다 생각하거든요. 아마 당장 아니더라도 한 5년 후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때 나 좀 귀여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시 진행을 해야 하나 했는데 너무 잘했어. 진행이 조금 미숙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여기 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 오호라. 오호라.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쨌든 너무 행복한 녹음이었어요. 네, 고민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언제든 고디바를 찾아와 주세요. 고민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는 언제나 고민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희님 좀 늦었지만 대학 입학하신 거 축하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 못다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새 설도 지나고 2022년이 진짜 오긴 왔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시작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남은 2022년에 새롭고 멋진 일들만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당금도 시즌6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 시즌을 함께 만들어 나갈 분들을 모집 중이니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지원해주세요. 당금은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구미, DJ의 닉, 패널의 구미 슈슈 디디. 사샤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